이번에 특히 그 한덕수 판결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참 그런 앞으로 이제 우리 범칙금 안 내도 돼요. 진짜. 네. 뭐 신호위반 아. 뭐 과속 이런 거요. 네. 법은 어겼지만 네네. 중대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중대한 문제는 아니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네. 그냥 법 이제 벌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아니 커피 2잔 마신 버스 기사는 지금 벌금을 내고 이거 뭐 그러니까요. 지금 헌법을 아니 또 게다가 한덕수가 음. 또 마은혁 그 재판관 임명을 안 해요. 안 하고 있죠. 이제 막 복귀했기 때문에 지금 막 이러면서 나 지금 힘들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헌재 판결 나오면 다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요. 와 이런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헌재가 사실은요. 예예. 헌재 귀싸대기를 갈긴 두 사람. 네. 한덕수와 그 최상목. 최상목 네.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려고 하여튼 한덕수와 최상목. 네. 헌재를 진짜 모욕을 준 거 아니에요. 예예.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음. 그럼 최소한 존심이라도 있다면 헌재가 네. 파면시켰어야죠. 아. 근데 우리 뺨을 막 때리셨는데 그렇게까지 네. 아프진 않네요. 파면할 정도는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이 때리면 생각해 볼게요. 네. 뭐 이런 식의 판결을 해서 풀어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한덕수가 뭐 우습지 않겠어요?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결국 헌재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면허증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뇌란 공범이 되는 거죠 이건 지금. 법 어겨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만 않으면 돼. 그러지 않은 법은 다 어겨. 이 신호를 공직사회에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도대체 파면이 될 정도로 중대한 범법은 뭐냐? 네.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네.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헌재가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헌재는 중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니고 더 이상 네. 국민의힘, 국힘당의 우군 네. 동료가 됐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헌재당. 헌재당. 네. 이미 당이다. 당이다. 이게 정치 세력이에요. 정치 세력이 됐으니까. 네. 국힘당 옆에 헌재당이 있다. 이런 거죠. 네. 둘이 국헌당. 국헌 물란당. 네. 국헌 파괴당. 그렇게 되네요. 지금 이제 만약에 파면을 기각한다면 이제 항쟁이 벌어질 거다. 네. 이제 이런 거고요. 국민분들이 지금 뭐 댓글이 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참고 내가 돈만 보내고 네. 후원만 하고 내가 시청만 하고 이러고 있지만 만약에 기각만 시켜봐라 내가 직장 때려치고 올라간다 내가.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어차피 기각되면 한국은 망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망하죠. 네. 그건 뭐 지옥이고 불바다가 뭐 피바다가 바로 펼칠 텐데. 우크라이나 뭐 잽도 아니죠 뭐. 그럼요. 전쟁하려고 발버둥 칠 건데. 직장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진짜로.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민주당 분들에게 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좀 앞뒤 재지 말고 밀어붙여라 다 그냥 날리고. 그렇죠. 권력을 가져와야 된다 국회로. 저는 네네. 마지노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주까지 선거를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선거일을 공지해야 됩니다. 네네. 이번 주까지. 네네. 그걸 안 한다면 헌재가 헌정을 파괴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자기네가 좌지우지하겠다. 한마디로 야당 후보를 죽이기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기에 별동대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헌재가. 네. 이 사태를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에 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이재명 대표 날리고 네. 뭐 이낙연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직접 도전하는 이 사법 카르텔, 법적 카르텔의 만행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4월에 들어가면 방향을 네. 전환해야 된다. 바로. 네. 네. 그러니까 헌재 얘기해야 돼요. 이번 주까지 공시하지 않는다면 판결하거나 공지하지 그다음에 않으면 헌재 판단 필요 없다. 다음 주에는 다 그냥 헌재 선거 필요 없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네네. 우리는 독자적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 네. 헌재와 상관없이. 예. 그리고 저는 필요하다면 헌재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헌재 탄핵해서 헌재가 못하게 만들고 국민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라는 게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그렇죠. 히틀러를 경험한 독일이 다시는 그런 독재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고 만든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전두환 뒤에 정말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게 헌재인데 그렇죠. 아니 윤석열 같은 이런 독재자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구가 네. 우리에게 그러니까 독재를 막아내지 못하는데. 그때만 해도 재판관들이나 예. 이 검찰들이 지금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는 사실 개개인의 양심 같은 거에 의존하기에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예. 타락했습니다. 특히 기득권 세력이 그렇습니다.
야, 이건 진짜 선생님 아니면 분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9명이 위험해진 거예요. 특히. 아,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래도 법관이 어느 정도의 법에 대한 어떤 원칙, 법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입장, 양심 이런 것이 좀 있었다고 본다면 시간이 아하. 점점 흐르면서 거의 다 사익 추구형으로 바뀌고 기득권화 됐잖아요. 법조계가. 네. 그러면서 헌재도 같이 병들었다. 아하. 그러면 이제는 판사 한 명의 판결에 의존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예. 과거에는 군부 독재에 굴복한 일부 판사들, 정치 예, 판사들의 예. 판결이 문제였다면 그래도 그때는 소신 있게 무죄 때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네, 분이 네. 소신 있게 때려가지고 징계도 받고 뭐 불이익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입니다. 예, 예.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볼 수 있는 정도로 네. 어떻게 한국인의 질이 좀 떨어졌잖아요. 아하. 이걸 본다면 헌재 같은 시스템은 유효하지 않다. 예. 더 이상. 그러니까요. 그렇게 봐야죠. 저는 또 이제 어이없는 게 온 국민들이 내란을 지켜봤고요. 네. 온 국민들이 헌재 그 재판 과정을 다 봤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거를 판결을 안 한다? 네. 이거를 파면을 기각한다? 이거는 진짜 완전히 온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진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위험 부담이 좀 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걸 했을 때. 그 이제 보수 쪽에서도 네. 뭐 소위 뭐 김진이나 조갑재나 뭐 네. 정규재 이런 사람들도 뭐 항쟁이 일어날 거다. 다 일치되게 얘기하죠. 뭐 그렇게 일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복귀하면 통치할 수 있습니까? 네. 내란 일으켰던 놈이 바로 또 계엄이고 무슨 전쟁이고. 통치를 해요? 통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식물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뭐 임기 중 개헌 이런 걸 꺼낸다 해서 뭐 진정될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은 그걸 알기 때문에 개엄 때리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면 뭐 할 게 없으니까요. 예, 개엄 때리려고 할 거고 국회는 목숨을 걸고 저지하려고 하겠죠. 예. 근데 윤석열이 이게 마땅치 않다 싶으면 전쟁까지도 불사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예견된다 충분히. 그랬을 때 국민들이 가만히 집에 있을 국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의 상황이 통제불능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고 네네. 심한 경우에는 내전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군대가 윤석열 말을 고분고분 들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김진도 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중앙일보 그랬죠. 전논소위원도. 예. 그게 통제 못한다. 왜냐하면 1차 계엄 실패했기 때문에 군인들도 봤어요. 네네. 여기에 가담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란범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명령을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예. 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런 인식은 커요. 안 듣겠다. 하위 그 계급에 있는 예, 병사들로 내려갈수록. 그렇죠. 이번에 특수전 부대는 상당히 좀 정신무장도 잘 돼 있고 훈련된 부대인데도 시민들 앞에 마주서자 예. 당황해하지 않습니까? 예. 태업하잖아요. 근데 일반 병사들은 오죽하겠어요? 앞에 있으면 철수야 뭐 이제 형 뭐 이러면서 아는 사이인데 총 쏘고 아빠다! 야 아빠다 이 총 쏘지 마라 이러는데 네, 그리고 그렇죠. 가족들이 다 보낼 거 아니에요 카톡 같은 거. 네네. 계엄 진압군에서 편 쓰지 마라. 자 그러면 또 일부 군인들 중에서 그걸 이용해서 그럼 이 기회에 우리가 한국의 나폴레옹이 한번 돼볼까? 그 시민군 편에 서서 아하. 혁명군 편에 서서 왕당파를 아작내면서 네. 영웅으로 떠올라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어요 네. 나폴레옹이. 그런 쪽의 군인도 나올 수 있어요. 이 기회에 그럼 우리가 시민들 편에 서서 어허. 저쪽 쿠데타군을 진압해서 한번 영웅으로 떠볼까? 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애국적 군인들도 있을 수 있죠. 예, 명령을 예. 거부한. 그러면 내전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상의 나래만이 아니고 김진이라고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이 평했던 대로 네. 민중혁명은 불가피하고 그 이후의 상황은 예측 불허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항쟁도 치열하겠지만 윤석열 일당의 발악도 분열, 보통이 발악도. 아닐 거예요. 네. 이 상황을 내다본다면 그 헌재가 기각을 하기란 조금 어렵다. 네. 이제 그걸 못 내다본다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도 그런 상황은 바라지 않을 겁니다. 사실상. 예. 혁명적인 상황. 그렇죠. 혁명적 상황이 도래하는 거 통제 바라죠. 불가능의 상황. 그걸 제일 싫어하죠 미국은. 네. 그게 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예.